안녕하세요. 주식 나텔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왕골에 관련된 종목들 총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리스트가 나와 있고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순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타임 리프트 통해서 이거 보실 수 있게끔 시간 정리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이원입니다. 자, 에너지 김연아가 광고했던 걸로 유명하죠. 청정에너지 이원. 자, LPG 관련돼서 이원이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유통을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 같은 경우에도 주가 요거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 목표가 차트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들어왔던 세력들, 보시면은 여기에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최종 목표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산 한번 하고, 정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에너지의 중요성은 뭐 계속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이 이원 같은 경우에 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좀 잡고, 요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 놓으시고 떨어지거든 좀 분할 매수로 잡고 또 상단에 올라오면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5,124억 원 되는 부분이고요. 유통비율은 39%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S입니다. GS 종목 대항골에 관련해 가지고 GS와 포스코가 참여한다 이런 뉴스가 떴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GS를 매수를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대기업이 믿을 만한 대기업이 올라오니까 이거 사야 된다 해서 샀는데 가차없이 밀어버리죠. 지금 장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GS 같은 경우에는 LG 그룹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주가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표가 차트라는 것이 뭐 황당무계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출발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출발을 했을 때 얘네들이 어디를 만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구간이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떨어지고 조정 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주가 상승했는 거 다 반납을 했는 자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인 거죠. 자, 이거 돌파 매매로 접근했던 분들은 지금 막 굉장히 좀 괴로우실 겁니다. 그러나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시간 투자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시가총액이 4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유통비율은 47%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GS 글로벌. 자, GS는 망가졌지만 GS 글로벌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얘는 급등주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급등하는 자리 나오는 부분이고, 목표가 라인 초과 오버해서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지없이 목표가 차트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사는 자리도 아니고 파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2,900억 되고 그 다음에 유통비율은 4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S오일인데 이거는 진짜 히든 종목이에요. S오일이 이 S오일이 울산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했는데 시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작년부터 증설을 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가 늘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S오일은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S오일은 증설을 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갖고 주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S오일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가스예요. SK가스. 자, SK가스는 이 종목은요 반도체 호황과도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저거 뭡니까 LPG하고도
LNG, LPG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도 이 목표가 차트 최종 요런 구간 오면은 뭐 매도세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들어왔던 이 목표가 구간이 오면 희한하게도 요 자리를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이렇게 목표가 차트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이 세력들이 지들이 설정한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조정을 주고 어, 딱 밑에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가까이 되고요. 유통비율은 24%입니다. 그 다음에 SK 오션플랜트 얘네들도 대한고래 관련해 갖고 좀 어떤 이 호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고요.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끝내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요.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하기가 많이 어렵고 아무래도 계속 당분간 하락 추세로 계속 진행이 될 종목이라서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보유자분들은 뭐 그냥 이 종목에서 몰빵한 사람 아니고서는 뭐 그냥 기다리시고 나중에 바닥 찍고 우상향하면 그때 본격적으로 물타기를 하셔서 올라갈 때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8천억이고요. 62% 유통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이제 하락 추세를 뚫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이거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요 저점 잡아주는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2, 3개월 안으로는 이 추세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가총액은 일시 100, 1000, 천억, 조, 10조가 넘어가네요. 예. 10조가 넘어갑니다. 유통비율은 62%입니다. 굉장히 좀 큰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부터는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예. 제가 이름 순으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그 섹터가 섞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뷰하고자 하는 거는 석유와 그다음에 에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강간업체 이렇게 세 가지만 요 두 가지만 할 거기 때문에 섞여서 나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극동유화 이것도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맞춰 갖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주가 올라올 때도요. 예, 주가 올라올 때도 이게 목표가 차트가 굉장히 좀 유효한 게 제가 말씀드려봤자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건데 이러한 구간들이 전부 다 목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운전을 해야 되는 범위 그리고 급등주라면 여기까지 막 이런 거고 여기에서도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는 건데 여기까지는 못 갔죠. 6천원까지는 못 갔는데 이런 구간이 계속 막 굉장히 어렵게 흔들어 주면서 매집을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은 다 먹어놨고 제가 봤을 때는 요 바닥에서 지금 바닥에서 절호의 매수 찬스인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7월 달이에요. 7월 달인데 아니 이 여름에 무슨 천연가스 석유 관련 종목을 갖다가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빼고라도 지금 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중에 겨울 대비해서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당장 오늘 사서 내일 모레 이렇게 짧게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편안하게 내가 여기서 그냥 모으고 수익 나면 또 수익 실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좋은 종목이다. 저는 진짜로 추천드리는 매매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극동유화는요, 유통비율이 56%이고요. 시가총액은 1370억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천억짜리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갖다가 내가 담고 싶어도 만약에 내가 이거 산다고 하더라도 좀 큰 물량을 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석유, 액화가스, 그다음에 가스, 석유 이런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자금이 좀 커. 그러면 안전하게 S-오일이나 GS 이런 종목으로 가시는 거고, 나는 조금 이 시드가 좀 작아서 나는 좀 그래도 작은 종목 들어가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는 수량을 다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극동유와 같은 이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금강공업. 자,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하락 추세 끝나고 지금 횡보하는 장에 와 있습니다. 하락 추세는 진즉에 끝났고요. 하락 추세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거 끝났어요. 끝나고 이렇게 박스권 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자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금강공업이라는 회사가 이 강간업체로서 파이프를 만들고 또 어떤 금속 제조를 하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얘네들도 호재가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이 금강공업 같은 종목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자리가 지지라인이면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떨어지면 손절 자리가 굉장히 짧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차트 기술적인 매매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도 금강공업도 실질적으로 다른 강간업체들보다는 주목을 덜 받았지만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넥스틸. 자, 넥스틸이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다른 강간업체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 신규 상장하고요. 신규 상장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신고가 영역을 다 뚫어놨습니다. 자, 신규 상장하고 여기 위에서 물려있던 물량에 본전가를 다 줬어요. 본전가를 다 주고 여기에서 그냥 일부러 두드러 맞으러 올라갔는데 두드러 맞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고, 이 뭐 조금 열려 있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손절 라인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공략하지 않지만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서 모아 놓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한 번에 큰 물량 다 살려고 하지 말고 야금야금 요 자리에서 받으시면, 인내심을 갖고 좀 받아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성산업. 다른 그 GS나 이런 종목하고 뭐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대성산업과 대성에너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대성산업과 대성에너지는 경상도 지역의 도시가스와 액화가스를 갖다가 납품을 하고 이렇게 유통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유서가 굉장히 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성산업과 대성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스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가스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대한고래 프로젝트에서도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그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그 가스가 시추가 되고 가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통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영일만에서 받아오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투자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대성산업과 대성에너지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 장기 발전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던 원래 계획되어 있던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성에너지와 대성산업은 같은 듯 다른 듯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2,500억,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1,700억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대성그룹 중에서는 대성에너지를 메인으로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상한가, 그 다음에 장대항공,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요 보이죠. 여기 앞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더 땡큐라고 하고 받으셔야 되는 자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장기 이평선 이 하락 추세 끝내고요. 하락 추세 끝내고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는 도중에도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래쪽에서 충분히 매집을 통해서 나중에 또 전쟁 관련 뉴스라든지 또 대왕고래 관련 뉴스라든지 천연가스 폭등에 대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충분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작고 유통비율이 25%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상한가 가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양철관입니다. 자, 동양철관인데 동양철관도 이거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되고 나서 상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거의 지금 1,000원이면 동전주라고 봐야 되겠죠. 동전주의 문제는 이게 페이크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한 호가에 1원씩 결정이 나는 부분이라 이거 세력들이 페이크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한가 3번 이렇게 올려버렸던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이거 지금 다 팔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자, 여기 고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지지를 했던 구간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한가 올려서 이 앞에 있었던 매물대의 매물까지 다 접수했던 세력 입장에서 요거 먹고 나가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고요. 유통비율이 많습니다. 78%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아제강인데 세아제강도 얘네들이 요 바닥 잡아주고 이 목표가 달성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세력이 뭐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추세를 갖다가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자리가 12만원짜리 세아제강 12만원짜리가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사서 뭐 그냥 좀 길게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주가를 보실 때 한 주당 가격을 보는데 주식은 한 주당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3,500억 정도 되고요. 유통비율은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통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대주주 그리고 기업의 오너들이 자기의 주식을 갖다가 굳건하게 잘 지키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좋고 아무래도 이 배당 같은 것도 충분히 잘 나오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UST. 자, 얘도 어김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되면서 이 같이 이렇게 나왔던 게 보이실 거예요. 상승이 나왔는데 UST 같은 경우에도 이 고점 찍고 이 전체적인 이 하락 추세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요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올 수 있는데 어 이것들이 지금 당장 뭐 사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는 UST라는 종목도 강간업체, 예,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호재를 받고 올라갈 수 있다, 받으려고 노력은 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하락 추세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첫 번째 올라오는 데는 100% 매집입니다. 그래서 100% 여기에 들어가시면 100% 물린다, 이런 것들도 제가 차트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UST도 그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했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이전 상장했을 거예요. 율촌 종목인데 율촌 이런 종목들은 아예 반응을 안 해주고 있죠. 안 해주고 있는데 요 바닥이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 바닥 구간에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360억, 그냥 뭐 이런 종목들은 거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이름 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다 섞여져 나옵니다. 섹터가. 중앙에너비스도 예전에 지금은 흥구석유가 요번에 대장 역할을 했었지만 2020년도 이럴 때는 중앙에너비스가 대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이렇게 매집봉이 많이 있었고 요 구간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뉴스와 함께 첫 번째 대장은 중앙에너비스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순서로 계속 대장이,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 아니고 매물대가 없는 종목들, 그리고 세력들이 먹을 자리가 많은 종목들을 갖다가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파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너지주들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디에서 팔아야 되고 어디에서 목표가 정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목표가 차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예전에 세력들이 작전을 했었던 진짜 대놓고 끌어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세력들이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뻔히 알 거예요. 유통 비율이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떻고 운전을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개미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충분히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통 비율이 21%고요. 시가총액이 1,380억 정도 되는데 대략 한 1,400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대놓고 두드러 맞으러 일부러 올라간 거죠. 두드러 맞으러 올라갔고 두드러 맞은 거 뻔히 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은 계속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화학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게 이제 2023년 때 이거에 올라간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리튬 광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리튬 광산을 어디에 투자를 했다. 이런 뉴스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감히 얘기하면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뭐 배터리 아저씨, 선대인 TV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도대체 뭘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개미들을 뭐 도와주냐 어쩌냐면서 이거 떨어지면 계속 사라고 했다며 작살 나는 거예요. 자, 리튬 거품 꺼지고요. 그 리튬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포스코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 포스코는 사실은 국영 기업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래서 포스코가 제철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 그 뭐 베트남이나 미얀마 뭐 이런 쪽에 또 가스전 이런 데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맞춰서 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또 여기에서 단기 과열 걸릴 만큼의 강한 상승력을 가져가면서 또 이렇게 수급이 많이 몰렸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도 뭐 탄핵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이 대왕고래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생각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개발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일부러 이거 전부 다 가짜 아니냐, 일부러 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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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인 국가가 물론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 부분이고요. 과연 우리나라가 유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5천억을 쓸 수가 없는 나라인가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천억 투자를 한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앞에 있는 이 배터리 귀신들이 있어요. 예, 배터리 리튬 귀신들이 붙어 있는 종목이라 올라가면 저 귀신들은 자기들 본전 없는 탈출하려고 하는 종목이라 아마 여기까지는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매수 가격대는 여기 선 나온 데 있죠. 그래서 5만 4천 원 되겠네요. 5만 4천 원 부근에서는 본격적인 매수를 들어가 보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비율이 26%밖에 안 되고요. 시가총액은 대략 10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틸. 참 이 하이스틸이 예전 제 쇼츠 영상 봐도 하이스틸 막 이렇게 막 고함치고 했던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자, 하이스틸도 참 이 세력들이 많이 주가 상승을 시켜놨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 금속 관련해 갖고 호재가 있는 거고 지금도 하이스틸에서 만드는 파이프 가지고 시출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으로 또 이까지 확 올라갔다 내려간 종목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파동을 보지 마시고요.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과정을 보고 이런 거 깨졌을 때는 과매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잡아도 되는 구간이고 분명히 하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꼭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은 740억 정도 되고 유통비율은 46%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기도 쉽고 급락이 나오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석유도 이 앞에 있는 매물대 본전 다 줬어요. 그래갖고 한국석유도 흥구석유와 마찬가지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혜주로 둔갑을 하면서 테마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 종목 핸들링하는 세력들은 막 이거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까지도 전부 다 소화를 시켜놨고 그 다음에 충분한 자금도 요 고점에서 팔았고 단기 고점인 거죠. 자, 그런데 저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상승을 하는데 저점 관련된 추세를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점 추세를 이렇게 그어 놓아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딱 중간에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1차 매수 떨어지면 여기서 2차 매수 뭐 이런 것들 다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 오버슈팅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한국석유도 충분한 그런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테마에서 한가닥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비율 46%, 시가총액은 2,4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주철관 종목인데 이것도 뭐 관광업체로 파이프 만든다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고 나서 유의미한 거래량은 보여줬으나 아직까지도 이 앞에 있는 이 대시세를 이뤄내고 주가 하락을 시켜놨던 이러한 하락 추세를 뚫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시점에서 보여줬던 이 역사적 저점이 있죠. 5,300원 이런 가격대하고 그다지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통비율 46%고 시가총액 1,500억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밸브,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시가총액이 작고 했는 부분이고, 자, 이 화성 밸브라는 종목도 예전부터 뭐 화성 밸브 주가 상승을 했던 거 이런 것들 보면 진짜 뭐 세력들이 작전 해먹기가 딱 좋은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유통비율이 51%입니다. 51%고 시가총액 730억인데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급등도 쉽고 급락도 쉬워요. 그리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천공 스승이 뭐 선침해하지 않았냐 이 매집봉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갑자기 매집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는 뭘 알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대장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항상 주식이 주가 하락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이 안에서는 뭔 짓을 해도 못하지만 이거 하락 추세 끝나고 이거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잡아 볼 수도 있겠다. 다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중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휴스틸입니다. 휴스틸 이 종목도 관광업체로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항거래 반응했는데 역대 거래량이 터졌죠. 역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중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재상승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집이 잘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를 생각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누가 이거 매집이라고 했으니까 매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가 상승을 할 때도 떨어졌다가 다시 본전가를 줄 때 거래량이 출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앞에 물린 사람들이 주가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본전에 탈출하는 게 아니고 나는 더 큰 그림을 보겠다. 그래서 주가 상승에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휴스틸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끝나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 추세 안에서는 이거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휴스틸은 딱히 그렇게 호재를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추천드리진 않고요. 유통비율 52%, 시가총액 대략 2,480억, 2,500억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흥구석유. 자, 이게 이제 이름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막 강간업체 나왔다가 에너지 관련된 기업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흥구석유가 요번에 이 2023년도죠. 요거 작년에 이거 올라갔을 때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니 이거 흥구석유는 너무 좀 세력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나올 겁니다. 간혹 이 목표가 차트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구간에서 목표가 차트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흥구석유가 지금 석유 에너지 기업 차트 중에서는 한국 석유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거래량 많이 동반이 됐는데 요 가격대 본전가 다 줬어요. 본전가 다 주고 다시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벌써 이제 상승하는 분위기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뭐 이러한 각도로 좀 올라가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점점 변동성이 가팔라지고 좀 커지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요런 자리 13,000원 요런 구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거든요. 위험한 자리인데 얘네들은 지금 그 위험한 자리를 발판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대략 15,000원 기준으로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해주고 재돌파를 해주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은 종목이다. 다만 시가총액이 2,280억, 유통비율이 64.7%. 그래서 아마 흥구석유 핸들링 하는 세력들은 돌아가면서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앙 이름이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한국석유, 그 다음에 흥구석유, 이런 순서로 이 돌아가면서 테마주를 갖다가 작전을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붙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그리고 또 금감원에서 뭐 세력 이런 거 얘기 쓰지 말라고 하는데 난 어이가 없는 게, 금감원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대한고래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모든 종목들을 싹 다 리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갖고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업들을 전부 다 리뷰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 대한고래 프로젝트 발표 일정과 이렇게 같이 테마주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했는데 시간이 벌써 36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고 이 차트에서 내가 이 파동들이 나오는 것들이, 차트에는 항상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안목을 기르시는 게 좋지, 캔들에 얼마 올라가고 내가 사가고 얼마가 수익이 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욕심만 많은 거예요. 파동을 갖다가 내가 보고 파동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투자 라이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